모의고사부터 먼저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문제 구성 어떻게 짜고 모의고사 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거 한 번만 더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 듣기 페이지로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듣기 첫 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딱 문제가 12개 정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어렵다고 할 만한 게 6번에 나오는 좀 동계산 이런 거나 4번에 나오는 그림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10번에 있는 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사실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한 3문제 정도는 사실 요거 풀면서 뭐 이렇게 풀고, 요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봐야 하고요. 자, 일단 비용 먼저 나눕니다. 첫 번째로 듣기 첫 페이지에 푸는 유형. 아마 뭐 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답지 보면은 답지 지금 A4로 뒷면이거든? 그쪽에다가 살짝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듣기 첫 페이지에 풀어야 하는 독해 문제들 무엇이 있을까? 그걸로 볼 거고, 일단 듣기에서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들, 뭐 4번에 있는 그림 지켜봐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랑 6번에 있는 동계선, 이거 정말 많이 틀리는 것들이죠. 아니면 10번에 있는 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거. 그러면 듣기 첫 페이지에 듣기 1번에서 12번까지 있어. 이때 우리가 처음에 풀어야 하는 독해, 가장 적절하게 풀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내용일치, 그리고 도표, 안내문. 그래서 이 내용일치랑 도표, 안내문 문제를 하면은 총 4문제가 항상 한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요. 1, 2, 3, 4. 네 번째 페이지. 이렇게 넘겨볼까? 그래서 독해 요거 4쪽에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항상 딱 보면은 이렇게 독해 4개가 항상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첫 페이지를 볼 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애초에 풀 때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푸는 거야. 첫 페이지. 딱 깔끔하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일치하지 않는 것 하면서 항상 요거 안내문은 2개가 나오는데 문제가, 안내문은 첫 번째 거는 일치하지 않는 것인데 두 번째 거는 일치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고, 특히나 이런 내용일치나 도표, 안내문 같은 것들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무엇이 있느냐, 5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5번부터. 보통 웬만하면 한 4, 5번 정도에서 답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1, 2번까지 잘 갈 필요도 없고요. 얘네들은 그냥 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동그라미 그 옵션 하나씩만 봐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내용이 쭉 이어지지가 않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끊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한 4번, 3번, 한 3번 정도에서만 답이 나온다고 쳐도 듣기 한 3문제 정도면 충분하거든? 그지? 그렇게 해서 요렇게 총 4문제 정도 들어갔을 때 요 첫 페이지 풀 때 충분히 풀고도 남고요. 사실 3번까지도 잘 안 가. 보통 얘네들 이렇게 딱 보면 뭐 5번 하나, 4번 2개, 뭐 3번 하나, 한 이 정도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도 않아. 그래서 요 정도를 풀 때 보통 독해를 풀고 나면은 듣기가 한 대충 9번에서 10번쯤? 이때 딱 마무리가 되는 게 좋거든, 저 페이지가. 그래서 한 듣기 9번에서 10번 정도 풀었을 때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이때 이때까지 이 페이지는 일단 다 푸는 게 좋아. 4문제 됐지? 그리고 나서 또 뭐 풀어야 하느냐, 요약 문제 풀기 딱 적당합니다. 요약 문제 40번에 하나 있죠. 그죠? 요약 문제 어디 있냐면 7쪽 요약 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7쪽에 들어오는 40번입니다. 40번. 그래서 요약 문제는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요약을 풀 때는 첫 번째로 그냥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요약문을 먼저 보고 그 요약문에서 내용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내용 구조를 잡아요. 요거는 빈칸 문제 풀 때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기는 하겠지만 내용 구조를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빈칸 A랑 B에 들어갈 내용을 타겟팅하는 거야. 어느 정도 추론을
구분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요약 문제는 다른 문제랑은 달라요. 얘네들 풀 때는 항상 나의 일반 상식과 그리고 배경 지식 한껏 명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은 나의 상식과 배경 지식 한껏 동원해서 어느 정도 추론해서 풀어도 그냥 답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이런 유형이 잘 없어. 그래서 요약은 좀 생각만 잘 하면은 사실 개꿀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요거 푸는데 듣기 한 두세 문제 정도 걸리는 게 맞거든? 그래서 요거까지 딱 풀었을 때 듣기 12번까지. 그렇게 해서 딱 듣기 첫 페이지가 끝나면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듣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듣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13번부터 17번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16, 17번 듣기는 있잖아. 두 번 들려주잖아. 근데 사실 한 번만 듣고 풀면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듣기 두 번 들려줄 때 한 번만 풀고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부터는 그냥 독해 시간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그거 16에서 17번 딱 한 번 듣는 것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듣기 시간에 풀어야 할 거 뭐가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거 푸는 게 딱 적당합니다. 모든 독해 유형에서 가장 쉬운 유형들이 여기 있는 세 문제거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목적 그리고 뭐 분위기, 신경 그리고 주장 딱 이렇게 해서 세 문제 풀면 너무 적절해. 이렇게 세 문제 이쪽에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도 굳이 없단 말이야. 그냥 바로 옆에서 보면 돼. 얘네들은 난이도가 되게 쉽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목적 같은 것들은 강조 표현 찾으면 되고 강조 표현 찾으면 바로 나오고요. 내가 강조 표현 잘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쭉쭉 읽기만 해도 굳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고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뭐 이따가 할 거지만 얘네도 마찬가지로 내가 듣기 시간에 풀어라 라고 하는 건 내용이 쭉 이어지고 해석을 쭉 해야 되고 그런 유형이 아닌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해석을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냥 단어 찾기라고 보면 돼. 대충 내가 보면서 분위기나 신경이 느껴지는 단어들만 쭉쭉 찾아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장은 요거는 사실 글을 좀 읽어야 되기는 하거든. 근데 보면 얘는 선택지가 한글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 비슷한 유형 딱 네 가지가 있어요. 뭐 목적 포함하지 말고 뭐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이렇게 네 개 있거든. 그러면 요 주장만 선택지가 한글이고 나머지 주제, 요지 이런 것들은 영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네보다 난이도가 높은 거라고 봐야 돼. 얘가 더 난이도가 낮은 것이고. 근데 내가 항상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영어 시험이야. 그래서 보면은 선택지가 원래 다 영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한글이 있다는 건 대놓고 지금 저는 쉬운 유형이고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3점짜리로 나오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평가원에서 구분을 할 때 그냥 쉬운 문제, 맞춰야 하는 문제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형이나 이런 거랑 사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주제문 측면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주제문만 금방 앞뒤나 이런 데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푼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문제당 한 30초에서 최대 1분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그 정도 시간에서 풀 수 있다라는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듣기가 끝났지? 그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16, 17번은 한 번만 듣고 그리고 나서 바로 독해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독해로 넘어갈 때 이때부터는 사실 선택이기는 하거든? 근데 세 번째 페이지 잠깐 펴볼까? 21번에 함축음이 들어가 있고요. 22번의 주제, 23번의 요지, 24번의 제목이야. 그럼 사실 함축음이 빼고는 요거 다 주제문 찾는 유형이거든? 함축음이도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부터 지금 독해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요 전까지 듣기 시간. 자, 그러면 요 독해 시간에서 우리가 뭐 장문부터 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장문 중간중간에 리프레시 하면서 이제 푸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본인의 선택인데 나는 쉬운 거부터 풀기를 바래. 그래서 원래는 장문이 좀 쉬운 유형으로 나오는데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사실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은 더 어려워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장문이 그래도 다른 거보다 괜찮아요 라고 하면 장문부터 푸는 거야. 장문 독해. 장문 독해는 두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두 문제짜리 그리고 두 번째로 세 문제짜리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문제짜리는 항상 주제 찾고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거랑 그 어휘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요거거든? 얘도 8쪽, 얘도 8쪽, 얘네 둘 다 8쪽에 들어가는 애들이고요. 총 5문제.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문제짜리는 항상 똑같아요. 문단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 맞추는 문제. 그리고 나서 지칭어. 뭐 가리키는 대상으로 다른 것을 고르시오. 그거랑 내용 일치.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쉬운 유형을 골라볼까라고 하면 내용 일치 쉽죠. 그죠? 지칭어도 사실 쉬워요. 이거는 쭉 읽어야 되기는 하는데 대충 그런 거 스텝만 확인하면 큰 문제 없고요. 주제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주제가 사실 대박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뭐 문단 순서 이런 거나 문단 순서도 얘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유형들이 다른 그냥 단독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어렵게 내려면 내는 것들인데 장문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럼 장문에서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 건 어휘. 보통 장문에서 틀리면 어휘를 틀려요. 그래서 요거 외에 사실 다른 유형을 틀린다면 그거는 그냥 될 때까지 계속 그 문제 다시 파야 돼.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요거 어휘 정도가 조금 틀릴 수 있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뭐 내용 연관성이라던가 내용 관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오늘 어휘 유용하면서 다시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말했던 요거 세 번째 페이지 함축음이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은 21번에 함축음이 그리고 22에서 24까지 주제 제목 주장 요지 있는데 함축의미는 일단 지금 안 푸는 게 나아. 어렵게 나오니까. 그래서 22번에서 23번, 24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요지, 주제, 제목 요거 유형만 먼저 푸는 게 낫습니다. 세 문제. 보통 얘네들도 그렇게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뭐 여기에서 어렵게 나와봤자 진짜 어쩌다가 한 3점짜리 하나 정도 있을 때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 보통 21번이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21번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4쪽에 있는 요 내용일치 도표 얘네들은 아까 듣기 시간에 푼 거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나면 29번에 어렵죠? 30번에 어휘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31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31번, 32번 풀어줍니다. 빈칸에 있는 유형 중에서 조금 쉽다라고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가 되게 쉽다기보다는 빈칸은 총 4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4문제 중에서 앞에 있는 요 2문제는 잠깐 요거 봐봐. 그럼 특히나 31번은 선택지가 단어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자체가 일단 선택지만 보면은 이거 쉽게 낸 거구나 그거 알 수 있어. 그리고 뭐 32번은 사실 어려워하는 사람은 어려워하고요. 33, 34가 제일 어렵게 내. 그래서 32번은 선택지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게 내지도 않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문제는 우리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넘깁니다. 33, 34 있는 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33, 34는 어렵다 그랬지? 그치? 어려운 건 넘어가는 거야. 어려운 건 넘어가.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순서 유형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면 요 순서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런 주제문 찾는 유형들, 빈칸 찾는 유형들을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 그냥 이어서 33, 34를 봐도 돼.
얘네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죠.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고, 그래서 얘네는 풀 때 틀려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딱 읽어봤는데 각이 안 나와. 그럼 그냥 나는 안 되는 거다 하고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가끔씩 막 그런 애들 있어. 선생님 저 진짜로 가끔씩 내용을 이렇게 영어를 보는데 지문을 딱 보면은 막 해석도 하나도 안 되고 진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다. 어떡하냐 이래.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별표 치고 넘어가 이러거든. 그냥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한두 문제 정도 날린다고 해서 뭐 영어 어쨌거나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풀어서 틀릴 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풀어도 맞는 게 확신이 안 서잖아. 그치? 그럼 사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들의 시간을 더 써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시간을 훨씬 더 쓰고 그걸 확실하게 맞추는 게 점수 올리고 점수 따는 데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그게 맞는 방법이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3점짜리로 나와요. 항상 3점이야. 3점. 가끔씩 여기는 32점도 3점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쉽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고. 근데 그냥 쉽게 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 순서 남아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어법이랑 어휘 남아있고요. 그 앞에 한추음이도 남아있거든. 그러면 빈칸을 풀 그 즈음에 빈칸 앞뒤로 한추음이 푸는 게 맞습니다. 함수기미는 오늘 나갈 거긴 한데 얘는 풀 때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 다음에 뭐 밑줄 친 함축적인 표현으로 옳은 것은 적절한 것은 했을 때 그 말을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지. 요 함축 표현. 그 함축 표현을 그냥 빈칸으로 두고 풀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빈칸 문제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주제문으로 풀어도 돼요. 빈칸으로 풀어서 풀 수 있으면 좋아. 근데 내가 너무 안 풀리잖아? 그러면 그냥 요거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함수경에 있는 요 부분은 그냥 건너뛰는 거야. 건너뛰고 그냥 주제문을 찾아. 그 지문에서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 주제문의 내용과 맞는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내가 대충 찾는 주제의 내용이 있잖아. 그치? 그냥 그 내용이랑 일치하는 선택지를 골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어쨌거나 마지막 고르고 빈칸으로 푸는 게 가장 낫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지금 빈칸 문제가 끝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준으로 조금 우리 지나간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 한 29, 30 정도 건드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걔네 그냥 마지막에 풀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쯤에 어법 한번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법 잘 못한다 싶으면 그냥 나중에 푸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35번부터 39번까지 있는 순서 문제 풀어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첫 번째로 35번에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찾기. 요거부터 가장 먼저 나오고 그리고 36, 37 얘네가 문단 순서 배열 그리고 38, 39 얘네가 문장 사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서 문제 풀 때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요.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찾는 요 유형은 글을 읽기 전에 처음에 그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동그라미 1번이 아니잖아. 글이 어느 정도 있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핵심 소재를 두 개 잡아야 돼. 그래서 그 위에 그 문제가 시작되기 전 부분에서 핵심 소재 최소 두 개부터 잡아주기. 그래서 그 소재를 연결하면 돼요. 그 소재가 둘 다 들어갔는가? 그 정도? 그럼 얘도 사실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단어 찾기 수준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리고 얘는 원래 모든 순서 유형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으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런 문제는 쉬운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통 문장 순서 배열 요거에서 하나 틀리거나 문장 삽입 개수 하나 틀리거나 보통 그러거든? 얘네들 문제 나올 때 여기에 3점짜리 한 개, 여기에 3점짜리 한 개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뭐 둘 중에 좀 순서 삽입을 잘하는 애들은 문단 순서를 꼭 틀리고 문단 순서 잘하는 애들은 삽입을 틀리고 항상 둘 중에 하나만 잘해 애들이.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이 유형 잘 못해요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거를 먼저 풀고 시간을 더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유형 잘 못해 나중에 해. 다른 거부터 하면 웜업이 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웜업하고 어려운 문제 조금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문단 순서 배열 풀 때는 첫 번째로 얘네들은 일단 모든 거를 다 풀면 안 되고요. 제시문 읽고 핵심 내용 잡습니다. 핵심 소재 잡고 그 제시문의 끝 내용이 무엇으로 마무리됐는가 체크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A, B, C 문단의 첫 문장만 읽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첫 문장이라는 건 A 문단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막 이만큼 있어. 근데 한 여기까지 한 줄일 경우 있지. 그치? 줄이 많이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 한 문장. 이렇게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두 줄 정도 읽고 말라는 거야. 그래서 대충 여기에 있는 첫 문장이라는 거 대충 한 문장에서 한 문장 반 정도?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읽고 절 단위로 그냥 끊어. 더 이상 뭐 그렇게 깊게 읽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냥 첫 번째 문장 보입니다. 이때 조금 더 선택할 때 쓸 수 있는 거 순서 팁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 문제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그걸 알아야 돼. 첫 번째 문장을 고를 때 다 읽지 말고 첫 문장만 보고 고르라 그랬잖아. 정보가 제한되어 있을수록 순서가 명확해. 근데 오히려 정보를 많이 넣잖아? 그럼 내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버렸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 순서가 꼬여도 내가 그냥 납득해버려.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서 정보를 제한시키고 거기에서 최대한 논리력을 활용해서 그냥 순서를 골라야 돼. 그때 나오지 않으면 다 읽어도 사실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게 했는데 못 푼다 하면은 애초에 나는 그 문제는 순서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됐든 일단 골라. 일단 무조건 최대한 그걸로 최대한 추론하고 힌트를 찾고 논리력을 활용해서 무조건 골라야 돼. 그래서 여기로 넘어갈 때 최대한 정보를 제한시켜야 된다 말했지? 그지? 그래서 절대로 이 단계에서 처음부터 다 읽지 않기. 다 읽지 않아야 제한된 정보가 들어가야 내가 논리적으로 순서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논리력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요새 순서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뭐 옛날에는 그리고 좀 더 저학년 때는 그냥 대명사 찾고 뭐 연결어 찾고 이런 것들로 다 문제가 나왔었는데 수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논리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준은 사실 다른 시험이 훨씬 더 어렵거든? 근데 보통 수능이 제일 어렵다고 해. 왜냐면 다른 것들은 그냥 영어 실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수능은 논리력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수능보다 높은 수준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하면 뭐 경찰학교 이런 데 사관학교 문제 뭐 그런 거 한 번씩 풀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논리력을 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 풀 때도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맞아야 돼.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잡고 그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골라야 되고요. 그러면 첫 문단을 처음에 골랐어요. 그럼 이 첫 문단은 끝까지 읽어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시문 들어가고 A, B, C 문단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시문을 일단 다 읽었어. 그러면서 핵심 소재도 잡고 끝 내용 확인했지. 그리고 나서 A, B, C의 첫 번째 문단을 읽었어요. 자, 만약에 B를 첫 문단으로 골랐어.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B는 끝까지 읽는다 그랬지. 그치? 그럼 B의 끝 내용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 읽었어요. 이 끝 내용이 A나 C의 첫 내용이랑 이어져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바로 뭐 B, C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 다음에 A. 됐지? 쉬워요. 그리고 문단 순서 배열은 그거 알면 돼. 선택지 중에서 A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B나 C로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A로 시작하는 경우 그냥
예시 문제 같은 거는 사실 가능해 이런 게. 근데 적어도 우리가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보는 것들은 A로 시작하지 않아요. 시작은 B나 C여야 돼. 그래서 뭐 C, B, A 이런 건 가능해도 A, B, C 이런 건 안 된다고. 됐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뭐 문단 순서 배열 같은 것도 사실 근데 그 첫 번째 문단 다 읽을 필요도 없어. 보통 그냥 그 시작 내용만 잘 잡으면 그거 가지고 논리력으로 풀 수 있고요. 그걸로 사실 못 풀면 다 읽어도 딱히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다. 그리고 문장 3인 문제. 문장 3인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제시문을 기준으로 앞뒤에 나온 내용을 유추해서 풉니다. 제시문을 기준으로 앞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보통 제시문에 연결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however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시로 그러나 오늘은 기분이 더럽다 이랬어. 자, 만약에 제시문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앞에 나올 내용은 무엇일까? 키워드를 잡아야지. 그치?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왔네? 그럼 시간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전에는 높은 확률로 아마 과거가 있었겠죠. 과거의 얘기를 했겠지? 그치? 뭐 미래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오늘은 뭐뭐 한다 하면 보통 과거의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뭐 미래일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이 뒤에는 오늘 그 현재의 얘기들만 들어가겠지. 아니면 만약에 앞이 과거였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는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기분이 더럽다라고 했어. 근데 앞뒤가 반대되잖아. 그러나니까. 그지? 그럼 여기 앞에서는 기분이 좋다, 괜찮다. 그리고 뒤에서는 기분이 계속 나쁘다. 이 키워드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찾을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과거의 내용 혹은 기분이 좋다라는 어휘 비슷한 표현만 찾으면 돼요. 뒤에서는 현재라는 내용 그리고 기분이 더럽다 요거 찾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의 내용을 유추해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 됐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키워드를 잡았어. 그럼 앞에 나올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 적합한 내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론한 그 내용 있죠. 요 내용과 관련 어휘만 찾습니다. 관련 어휘 체크하다 보면은 과거가 끝나고 현재나 미래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와. 그럼 그 부분을 골라주면 돼. 그래서 이것도 막 명명백백하게 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 됐죠?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우리 남아있는 문제가 그냥 어법이랑 어휘밖에 없거든? 근데 어법 문제는 사실 이 전에 진짜 풀었어도 돼. 어법은 사실 진짜 더 전에 풀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듣기 시간에 이 정도까지 풀다가 내가 시간이 더 남는다 하면 그때 어법 풀어도 돼. 그때 장문 풀어도 돼. 어법은 독해 문제 시작할 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쯤에 뭐 한 주제 문제 끝나고 빈칸 넘어가기 전에 이때 잠깐 리프레시 해야지 그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요거 빈칸 문제 다 끝나고 순서 넘어가기 전에 이쯤에 리프레시 해야지 하면서 풀어도 돼.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웬만하면 이제 그 전에 적당히 끼워서 한 번쯤 리프레시 하는 개념으로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니면 여기 장문 독해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 여기 중에 하나에 어법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법도 마찬가지로 5번부터 봐야 돼요. 어법은 최대 3번까지야. 최대 3번 이상 올라가면 자기를 잠시 의심해봐야 돼. 평가원이니까 3번 이상 올라간 거 본 적이 없어요. 수능에서 본 적이 없어. 보통 웬만하면 진짜 올라가봤자 3번이고 4, 5번 특히나 모의고사도 거의 다 4, 5번 있어. 그래서 바닥에만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거야. 이런 어법이나 아니면 그 도표 내용일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글의 내용 흐름이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안 읽지. 읽을 필요가 없지. 그런 문제는 보통 답이
밑에 있다로 보면 돼. 그래야 너네가 끝까지 읽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뺏길 테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읽어도 답 나오면 안 읽어도 된다 싶은 건 보통 번호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어법 문제는요, 절대로 해석하려고 절대로 아무것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법 선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법에 나오는 유형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정도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어휘 문제는 순서 문제라고 보면 돼요. 어휘 문제는 순서 문제야. 그래서 순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어휘 푸는 걸 추천해. 왜냐면 어휘는 어쨌거나 내용 순서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내용 순서를 잡는다는 게 뭔 말이야? 어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져 있어. 동그라미 1, 2, 3, 4, 5. 그러면 얘네들 시작하기 전에 내용이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주제라고 생각하고 요 안에서 핵심 소재 잡는 거야. 핵심 소재 잡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핵심 내용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말이 뭐 아까랑 똑같이 만약에 내가 기분이 더럽다라고 했어. 그럼 기분이 안 좋아. 그지? 요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1번에서 긍정어가 나오는지 부정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요게,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는 말이 기분 좋다인지 나쁘다인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 자체에 크게 신경을 쓰면 안 되고요. 단어는 긍정어이다 부정어이다만 구분하면 돼. 긍정어 부정어. 뭐 말이냐? 긍정어는 좋다 정도예요. 아니면 나 이거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가 상관이 없어. 그냥 그래서 그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만 판단하면 된다고. 아니면 싫다, 뭐 거부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두 개로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뒤에 있는 내용들 핵심어들 잡아서 이 핵심 소재를 계속 잡으면서 가야 돼. 핵심 소재 잡고. 그래서 그 핵심 소재에 대해서 좋게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걸로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휘 문제는 일단 핵심 소재 무조건 명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소재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핵심 소재를 만약에 한다는 내용이었어. 그럼 한다면 긍정어, 안 한다면 부정어. 만약에 안 한다는 내용이었잖아? 그럼 긍정어가 들어가면 안 한다가 이어지지. 그치? 근데 부정어가 들어가면 강한 부정이 되니까 긍정이 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따지면 돼. 그래서 긍정어는 내용이, 이때 내가 잡은 이 내용이 연결이 된다? 그럼 긍정어.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내용이 다르네? 반대네? 하면 그때는 부정어 들어가는 자리. 그럼 부정어 들어가면 다른 내용이 아니다니까 같은 내용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빠진 문제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볼까? 자, 듣기로 1번에서 11번 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13번부터 17번까지 풀겠지? 그치? 17번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18, 19, 20, 21 요렇게 19, 20 요렇게 해서 세 문제 넘어가고 21번 함수근이 여기 들어가고 22, 23, 24 요지 주제 제목 하면서 핵심 문장 찾아주고, 그리고 25, 26, 27, 28은 여기에 있죠. 내용일치 목표 안내문 듣기 시간에 진작에 풀었고요. 그리고 29번 어법은 적당히 리프레시 할 겸 중간중간에 끼워주면 되는 거고, 30번에 있는 어휘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 순서 끝난 이후에 푸는 게 좋아. 순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30번 했고 31, 32, 33, 34에서 빈칸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35에서 39번까지 순서, 그리고 40번 요령 문제는 웬만하면은 듣기 문제 풀 때 풀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장문, 복해 보통 시작할 때 푸는 게 좋죠? 그죠? 장문에서 31에서 45 이렇게 딱 모의고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짜준 거는 비슷한 유형끼리 얘네들은 결국에 핵심어 찾고 주제문 찾는 내용이거든. 빈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얘네들 다 어휘까지 순서 문제죠. 그래서 순서 유형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놓고 나머지는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들 이 정도로 구분해주면 딱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너네가 대충 모의고사에 문제들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야. 문제가 지금 뭐가 나왔지? 그래서 몇 번 문제에 어떤 유형이 있고 이것들을 너네가 처음에 딱 모의고사를 봤잖아? 그러면 파동 검사하라고 하면서 주잖아. 그때 일단 펴야 돼. 일단 펴서 문제를 몰래 풀 수 있으면 좋고,
쉽지. 그치? 그래도 구조만 이렇게 잘 짜고 들어가도 훨씬 더 맞을 수 있는 승률이 높다고. 됐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듣기는 보통 20분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우리 영어는 총 70분이죠. 그죠? 그러면 적어도 10분 이상은 남겨야 돼. 적어도. 왜냐면 OMR 체크도 해야 되고 한 번 다 풀고 나면은 다시 검토하면서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뭐 주제나 이런 것들 있을 때도 막 밑줄 긋고 뭐 선택지도 그리고 선택지는 무조건 체크할 때 무조건 문제에서 어디를 확인해야 돼?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특히나 얘네들 저 내용일치 도표 안 내용 문제 있을 때는 문장 하나씩만 볼 거잖아. 그래서 내가 적절하지 않은 건 줄 알고 풀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적절한 거였어. 근데 나는 딱 5번을 봤더니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다 고르고 넘어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적절한 걸 골랐어야 돼. 이런 거 검토도 안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일단 적절한 거면 개빡세게 동그라미, 아닌 거면 개빡세게 X를 쳐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되죠? 그리고 선택지에서는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을 때 절대로 이거 체크 표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체크 표시하지 않아요. 시험은 무조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상관없어. 너네가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할 때도 무조건 맞는 내용이면 동그라미, 틀린 내용이면 X, 헷갈리면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뭐 미용 포트 때문에 실수할 일 딱히 없겠고요. 보는데 막 갑자기 뭐 맞는 게 2개야. 그럼 2개 고르는 건가 하고 문제 확인해봐. 다음 중 맞는 거 2개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치? 영어에는 2개 고르는 게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너 검토할 때도 10분이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할 때도 얘네들은 아니니까 괜찮아. 얘네가 지금 헷갈렸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정말 아닌 게 맞고 얘가 답인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반대로 봐야 될까?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일단 10분 남기면 요 짓거리 하는 거야. 그거랑 OMR 체크하고 가치점 알고 체크하고 수능 때는. 그래서 수능 때는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 남아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70 빼기 20 하면 50 남죠. 그죠? 적어도 10분 이상 빼라 그랬어. 그지? 그러면 최대 40분까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검토하는데 10분. 이 정도로 딱 70분을 구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애들한테 숙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할 때 한 35분 정도 쓰라고 하거든? 독해 시간만 따로 쓰면. 근데 독해만 35분 만에 풀면 진짜 빡세. 근데 듣기를 같이 풀잖아.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푸는 것만 봐도 이미 듣기 첫 페이지 풀 때 5문제 풀었고요. 듣기 두 번째 페이지 풀 때 3문제 풀었어. 8문제 풀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더 이상 28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듣기 시간에 우리가 독해 8문제 풀어놓기만 하면은 이 시간 동안 20문제 풀면 돼. 그치? 이건 정말 할만해. 그래서 한 35분 요 정도면 적당하고요. 지금은 내가 OMR 마킹하라고 답지를 줬으니까 40분으로 줄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저거 방송 켜서 바로 듣기 방송 킬 거고요. 방송 끝나는 순간부터 40분 줍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잠시의 시간 여유를 위해서 앞에 있는 안내방송을 틀었습니다. 경이로운 노래. 안녕하십니까? 2022년